해양 지식의 향상과 보급에 공헌하고 해양 자원과 해양 환경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이곳, 해양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해양학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동진입니다. 오늘은 인도양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인도양 한미 공동 관측 및 연구는 2022년부터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국가 R&D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6년 말에 세계에서 8번째로 건조된 6,000톤급 해양연구선인 이사보호가 취항하면서 이사보호를 활용하는 대학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내부 연구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R&D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양은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바다입니다. 또한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인도양의 변화가 태평양이나 대서양 등 다른 대양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일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 서쪽에 분포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해역인 웜풀이 인도양 쪽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비해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는 해역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인도양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최근 국제해양과학위원회인 스코어에서 제2차 국제 인도양 탐사 프로그램인 IIOE2의 활동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인도양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소가 열대 태평양, 인도양의 변동성, 북극해, 시베리아 고기압의 극진동, 그리고 티벳 고원의 기압 변동성, 이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연구되어 있지 않은 분야가 바로 인도양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가 거의 2달 동안 지속되면서 기상관측사상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를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가을에 서인도양의 수온이 동인도양에 비해 약 2도 정도 높아졌는데요. 이는 지난 1960년 이후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그 다음해인 2020년 우리나라의 역대급 긴 장마의 이유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인도양의 변동을 이해해야 우리나라의 기후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막대하게 미친 동서인도양의 수온 차이가 동인도양이 차가워져서가 아니라 서인도양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인도양 연구에 집중하고 있고요. 특히 서인도양 남반구 열대해역에는 약 남위 10도 정도의 강한 서쪽 방향의 해류인 남적도 해류가 흐르고 있고, 또 남위 5도를 중심으로 강한 남적도 반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남반구에서는 상층의 흐름이 존재하면 그 아래쪽의 흐름이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서로 반대 방향의 해류가 존재하다 보니 북쪽은 북쪽으로, 남쪽은 남쪽으로 해수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표층에는 바닷물이 없어지게 되고,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심이 깊은 곳의 바닷물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우린 이러한 현상을 용승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나면 표층의 수온이 주변보다 낮아집니다. 서인도양 남위 5도와 10도 정도 되는 곳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해역을 인도양 수온약층 융기해역, 영어로는 세이셸 차고스 서머클라인 리지라고 부릅니다. 세이셸이라고 하는 섬과 차고스라고 하는 섬 사이에 이러한 해역이 존재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20도 혹은 15도의 수온을 보이는 깊이가 남위 5도와 10도 사이에서 다른 위도보다 훨씬 더 얕아진 것이 보이죠. 이 해역이 바로 SCTR입니다. 2019년 서인도양 수온 상승도 이러한 SCTR의 용수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인도양 연구는 선박, 즉 이사부호를 이용한 전통적인 선박 관측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관측, 그리고 최근 개발된 첨단 무인 관측 로봇을 이용한 관측, 또 한자리에서 연속 관측을 하는 시계열 관측, 이렇게 첨단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측을 하고 이 관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온, 염분 등 해수의 물리적인 특성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해양의 생지화학적 특성, 또 해양 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측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관이 되어서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미국의 해양기상대기청인 노아와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함도식 교수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다양한 화학 추적자를 활용하여 인도양 중층과 심층의 수계 혼합, 그리고 표층의 1차 생산과 질소 순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 중 해양의 다양한 물리, 화학, 생물 현상을 연구하는 데 활용되는 것들을 화학 추적자라고 합니다. 부산대학교 연구팀에서는 물리적인 현상인 인도양 수계 혼합을 연구하기 위해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과 같은 비활성 기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활성 기체는 다른 원소와 달리 해수에서 화학적 반응을 하지 않아 보존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수 혼합 연구에 효과적입니다. 남극이나 태평양에서 온 물들이 인도양에 얼마나 존재하고 어떻게 혼합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생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산소와 아르곤에 비해 산소 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인 1차 생산, 그 중에서도 식물 플랑크톤이 만드는 탄소의 총량에 해당하는 총 1차 생산과 여러 생물들이 쓰고 남아서 해양 심층으로 제거되는 탄소량인 순군집 생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생산의 제한 요소로 작용하는 질소의 해양 순환을 살펴보기 위해 질산염을 구성하고 있는 질소와 산소의 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산염은 생물의 생명 활동 중에 생물들이 몸으로 가기도 하고 몸에서 배출되어 바닷물로 가기도 하는데요. 생물들이 활용할 질산염이 부족하면 질산염 대신 물에 녹아있는 질소 기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소의 순환을 알아보는데 질산염 동위원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에서 해양 분야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남성현 교수입니다. 저희가 인도양 과제 관련해서는 쉐이셸레스 차고스 수온약층 융기 해역이라고 알려진 수온약층이 굉장히 얕은 아주 특별한 그런 해역에 시계열 계류 관측 장비들을 설치해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간의 시계열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의 연구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양과 대기 사이의 상호작용, 두 번째는 해수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 세 번째는 해류와 해양의 어떤 순환, 그 네 번째는 해양의 파동 현상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해양과 대기 사이에는 열 교환도 일어나고 증발 강수를 통해서 담수 교환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해상풍이 불거나 이럴 때 이제 운동량도 전달이 되고 그런 교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수의 물리적 특성인데 특히 수온이나 염분 그리고 용존산소 같은 이런 해수의 물리적 특성은 서로 다른 여러 해수 덩어리가 만나서 섞일 때, 즉 혼합이 일어날 때 그 특성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해양에서 관측된 어떤 해수의 물리적 특성은 관측 자료로부터 그런 원래의 수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기에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유속도 측정하고 있는데 해수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해수의 이동, 해류와 해양 순환에 대한 것이 그 다음 주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파동 현상들을 보는데 다양한 시간 규모로 나타나는 해양 환경 변수의 증감을 여러 가지 알려진 해양의 파동 현상들로 해석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계류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비들을 심해에 이제 아주 무거운 기차 바퀴 이런 것들을 두고 설치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수심에 센서들을 붙여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센서가 부착된 그 수심에서 시간에 따라 수온이면 수온, 염분이면 염분, 용존산소면 용존산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시간적인 변화를 기록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모델 연구는 우선 SCTR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SCTR의 변동을 재현하고 이를 토대로 SCTR의 변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 SCTR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시스템이 잘 개발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주변의 기후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인 노아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 걸친 전 세계 열대 지방에 관측 부위를 설치하여 전 세계 기후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도양에 해당하는 부분이 라마인데요. 인도양의 이 라마 부위 중 일부를 설치하고 또 다시 회수하는 일을 우리 이사보호의 관측 시에 같이 진행합니다. 하지만 라마 부위는 수심이 약 3,000m쯤 되는 곳에서 대기 관측부터 표층 약 500m 수심까지만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어 깊은 수심의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 사업에서 수심 300m부터 바닥에 이르는 전 수심의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측을 통해 인도양 연구에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양에 약 20여 개의 라마 부위가 존재하는데 이 중 동경 65도 상에 남이 4도와 8도, 12도에 있는 3개의 부위를 우리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양 라마 부위 중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3개의 부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노아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인도양 연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6편의 논문이 각종 저명한 국제저널에 출판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연구 성과라고 한다면 인도양 해수에 녹아있는 유기물을 이용하여 서인도양에는 어디서부터 온 바닷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마린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저명한 국제저널에 출판되었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양의 용존 유기물을 물리적인 현상에 적용한 연구로 마린 케미스트리라는 저널에서 최근 3년간 출판된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4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공동 연구이기 때문에 미국 연구자들이 우리 연구선인 이사보에 승선하여 약 한 달여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사보에 승선한 미국 과학자들은 여러 번 놀랍니다. 우선 이사보의 첨단 시설에 한번 놀라고 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이사보 선상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할 때 또 한 번 놀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다면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배워가는 상황이 된 느낌입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 하면 기상현상으로 기상의 학문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물론 기상을 통해 사람들이 주로 느끼기 때문에 기상학 분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해양과 대기를 통망라한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이 가지고 있는 기후의 조절 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양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우리와 같은 해양학 자료를 통해 해양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인도양 한미 공동 관측 및 연구 사업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양 연구에 전념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존하기 위하여 해양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해 모든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